1943년 4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때 스페인 남부의 한적한 해안에서 영국 해군 장교 복장을 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그의 몸에는 외상도 총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주머니에는 단 한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연합군의 다음 상륙작전 계획이 적힌 1급 기밀 문서였습니다. 이 시신은 단순한 전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우연히 흘러나온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연출한 첩보 작전, 민스미트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가장 대담하고 기만적인 첩보 작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을 속여 연합군의 실제 침공 목표인 시칠리아를 감추고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연합군과 추축군이 시칠리아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23만 명의 추축군 병력이 주둔한 시칠리아를 공략하기 위한 연합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막대한 희생이 불가피했습니다. 1943년 초 연합군은 유럽 본토 진입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첫 관문은 시칠리아였습니다. 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본토 진격의 교두보이자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승리한 연합군이 유럽으로 향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이를 눈치채는 순간 상륙작전은 대참사로 끝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남유럽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었고 시칠리아는 특히 강력한 방어가 예상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대담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정보기관 MI5 내부에서 믿기 힘든 제안 하나가 등장합니다. 시체 하나로 전쟁을 속이자. 이 발상은 당시 MI5에 배속돼 있던 영국 공군 자원 예비역 중위 찰스 첨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정보장교 이웬 몬테규와 함께 이 기상천외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독일군이 연합군의 다음 침공 목표가 시칠리아가 아닌 그리스나 사르데냐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중해 동부의 그리스와 중부의 사르데냐는 시칠리아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독일군 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첨리의 구상은 간단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런던의 병원에서 시체 한 구를 확보한다. 영국군 장교로 꾸민 뒤 연합군의 가짜 상륙 계획이 담긴 문서를 안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이 시체를 스페인 해안에 흘려보낸다. 적은 이 시체를 영국 항공기가 격추되었고 그 탑승자 중 한 명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라 자연스럽게 추정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명목상 중립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독일과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었기에 스페인 해안에서 발견된 정보는 자연스럽게 독일 정보기관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스페인 내부에 퍼져있던 독일 스파이망을 이용한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곧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핵심 인물은 유언 몬터규 해군 자원 예비역 소령과 찰스 첨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군 정보부에 소속돼 있던 이언 플레밍 대위도 이 작전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는 몬터규의 직속 부하였으며 훗날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탄생시킨 바로 그 인물입니다. 플레밍 대위는 이 작전의 비현실적인 요소와 드라마틱한 전개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몬터규 소령과 첨리 중위는 무연고자 시체 안치소를 돌며 작전에 적합한 시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시신은 익사체가 아니면서도 외상이나 질병의 흔적이 없어 자연스러운 사망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신이 너무 오래되지 않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글런두루 마이클. 1909년생, 웨일스 출신 노숙자. 주소 불명으로 징집조차 되지 못한 채 쥐약이 섞인 음식을 먹고 사망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간부전으로 사망했고 그의 시신은 작전의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비루했지만 그의 죽음은 역사적 전환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인이 익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후 익사로 위장해야 하는 작전의 특성상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정보부가 부검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아낸다면 모든 기만 작전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에 협조한 병리학자 버나드 스필즈버리는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다. 부검을 꺼릴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 추락이라면 반드시 물에 빠져 죽을 필요는 없다. 이 한마디로 작전은 계속 진행됩니다. 스페인 당국이 시신을 부검하더라도 종교적 이유로 인해 면밀한 조사를 피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부검을 하더라도 익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익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시 탑승자가 부상을 입고 충격으로 사망한 후 시신이 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런두르 마이클은 그렇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이름은 윌리엄 마틴, 영국 해병대 소령. 이 이름이 선택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보부가 장교 명부를 뒤져도 진위를 가릴 수 없도록 설계된 이름이었습니다. 영국군 내에 윌리엄 마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교가 여러 명 있었기에 독일군은 특정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체에는 실제 해병대 전투복이 입혀졌고 너무 새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찰스 첨리가 직접 그 옷을 입고 다니며 일부러 낡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첨리 중위가 직접 착용하여 옷이 자연스럽게 주름지고 해지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까지 기울였습니다. 마치 실제로 착용했던 옷처럼 보이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의 인물 윌리엄 마틴 소령의 삶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한 소품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안주머니에는 가짜 기밀 문서뿐 아니라 그의 삶을 증명할 다양한 개인 소품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소품들은 몬터규와 첨리가 마틴 소령이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부여한 성격과 사생활을 반영했습니다. 약혼녀의 사진, 약혼 반지 영수증, 극장 티켓, 가족이 보낸 편지, 심지어 은행 연체 통지서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품들은 윌리엄 마틴 소령이 살아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남자친구이자 가족의 일원이며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도 겪는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한 인간의 삶 전체가 완벽하게 조작되었습니다. 이 가짜 문서의 내용은 연합군의 다음 침공 목표가 그리스와 사르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코퍼헤드 작전이라는 가짜 암호명 아래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문서에는 연합군 고위 장교들의 서명과 기밀인장이 찍혀 있었고 심지어 당시 실제 진행 중이던 다른 작전들의 암호명이 함께 언급되어 진위성을 높였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너무 완벽하여 이를 조작이라고 의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943년 4월 30일 새벽 마틴 소령의 시신은 잠수함 HMS 세라프를 통해 스페인 남부 해안 우에바 근처에 유기됩니다. 영국 정보부는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에바는 독일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스페인 정보원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에바에 거주하던 독일 스파이 아돌프 클라우스는 영국 정보부의 주요 타겟이었습니다. 며칠 후 스페인 어부가 바다에 떠다니는 시신을 발견하고 스페인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마틴 소령의 시신은 즉시 스페인 경찰에 의해 수습되었고 그의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는 독일 정보기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명목상 중립국으로서 시신을 영국 영사관에 인계했지만 그 전에 이미 독일 측에 문서 내용을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영국 영사관은 시신을 인계받아 영국식으로 장례를 치렀고 이 과정 또한 독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독일 정보부는 이 문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전쟁 중 바다에서 중요한 기밀 문서가 담긴 시신이 발견되는 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신과 함께 발견된 개인 소품들, 그리고 문서의 정교함에 결국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문서가 영국 항공기 추락 사고로 우연히 발견된 연합군의 진짜 작전 계획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독일 최고 사령부는 이 정보를 맹신했고
즉시 지중해의 독일군 병력을 그리스와 사르데냐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시칠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상당수의 독일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공군의 정찰기도 그리스와 사르데냐, 상공을 집중적으로 정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이 시칠리아 상륙작전인 허스키 작전을 개시했을 때 독일군은 심각한 전력 분산으로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칠리아의 방어는 약해졌고 연합군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피해로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민스미트 작전은 연합군의 시칠리아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 사령부는 작전 성공 후 민스미트 작전이 가져온 전략적 이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작전은 벤 맥킨타이어의 책을 원작으로 하며 2021년에는 존 매든 감독, 콜린 퍼스, 매튜 맥퍼딘 등이 출연한 영화 작전명 민스미트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작전팀의 고뇌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민스미트 작전은 한 사람의 죽음을 기만, 작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비판과 함께 그의 죽음이 수많은 다른 생명을 구했다는 딜레마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 작전은 또한 정보전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글런두르 마이클, 즉 윌리엄 마틴 소령의 진짜 신원은 오랫동안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1996년에 공식적으로 그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그의 비극적인 삶과 국가를 위한 의도치 않은 희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영웅으로 기억되지는 않지만 그의 시신이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여기 잠든 윌리엄 마틴 소령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영국의 자유를 위해 죽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민스미트 작전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펼쳐진 인간의 기지와 잔혹함, 그리고 희생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한 노숙자의 죽음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작전이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보와 심리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민스미트 작전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대 정보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작전은 또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며 전쟁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본질을 다시 한번 숙고하게 만듭니다.